안녕하세요. 올해 62, 이혼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여자 김은주입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잿더미 속에 주저앉아 있던 제게 등산 동호회 회장님 서진철 씨는 그야말로 동아줄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리더이자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듬을 줄 아는 자상한 남자. 그가 만들어준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어렴풋이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땀 흘려 등산을 마친 뒤 이어진 흥겨운 식사. 자리 왁자지껄한 웃음소리 한가운데서 우연히 보게 된 그 6글자는 제가 굳게 믿어왔던 세상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2호가 있다면 당연히 1호도 있겠죠. 그렇다면 저는 혹은 제 주변의 다른 누군가는 몇 번째 사랑이었을까요? 아니, 애초에 사랑이기나 했을까요? 그날의 문자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사람 좋은 탈을 쓴 악마의 실체,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립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벼랑 끝에 선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긋지긋했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30년을 바친 가정이 허무하게 무너진 뒤 62의 저는 빈 껍데기였습니다. 아들의 손에 억지로 이끌려 가입한 솔잎향 둘레길 동호회. 그곳에서 서진철 회장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 인생은 잿더미 그 자체였죠. 그는 칠흑 같은 제 절망 속에 호련히 나타난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은주 씨는 웃는 게 참 고우세요. 흙먼지 묻은 제 운동화 끈을 손수 묶어주며 건넨 그의 첫마디에 얼어붙었던 심장이 10년 만에 다시 뛰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은 동호회의 아이돌이었습니다. 해박한 지식, 재치 있는 유머, 그리고 모든 회원에게 공평하게 쏟는 자상함까지. 특히 남편과 사별하거나 저처럼 이혼의 아픔을 겪은 여성 회원들에게 그는 구원자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가 우리 은주 씨, 이제 힘든 일 다 잊고 산만 보면서 걸어요. 내가 앞에서 끌어줄게.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낡고 버려진 내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등산을 마치고 닭백숙 집에서 열린 뒤풀이.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회장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계산을 마쳤습니다. 잠시 화장실에 간 그의 자리,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 화면이 띵 소리와 함께 켜졌습니다. 무심코 그쪽으로 향했던 제 시선은 화면에 뜬 그 글자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내 사랑 2호 회장님 어제 보내주신 홍삼 잘 받았어요. 다음 주에 봬요. 순간 왁자지껄하던 식당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고 손에 들고 있던 찬물 컵이 지진이라도 난 듯 떨렸습니다. 2호? 그럼 1호는 누구지? 혹시 나는 3호나 4호쯤 되는 건가?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야. 동명이인이겠지.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속이며 고개를 젓는 순간, 그가 태연한 얼굴로 자리에 돌아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리 은주 씨, 오늘 제일 고생했으니 많이 먹어요. 방금 전 문자의 그 회장님과 동일 인물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너무나도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내 사랑 2호라는 6글자는 독처럼 제 온몸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회장님의 모든 친절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예전에는 구원이었던 그의 손길이
이제는 끈적한 거미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동호회를 나가는 순간 저는 다시 끔찍한 외로움 속으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의 친절이 거짓이 아니길, 그저 끔찍한 오해이길 바라며 필사적으로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산행이었습니다. 가파른 오르막길에서 새로 가입한 미모의 회원이 발을 헛디뎠습니다. 어머, 하는 비명과 함께 모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 회장님이 번개처럼 달려가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때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놀란 회원의 어깨를 쓸어내리는 그의 손길이 미끄러지듯 허리를 감싸고 그녀의 귓가에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라고 속삭이는 그 눈빛을요. 그건 제가 처음 동호회에 나왔을 때 제게 건넸던 눈빛과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의 친절은 진심이 아니라 레퍼토리였던 겁니다. 그날 하산길, 저는 일부러 뒤처져 걸었습니다. 앞서가던 회장님이 잠시 대열에서 벗어나 통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작았지만 제 귀에는 천둥처럼 박혀들었습니다. 우리 자기 놀랐구나. 괜찮아. 내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주말에 맛있는 거 사줄게.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건 방금 전 발을 헛디딘 회원에게 건넸던 말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뒤돌아서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은주 씨. 힘들어서 뒤처졌구나. 자, 내 손 잡아요. 내밀어진 그의 따뜻하고 커다란 손이 그 순간 지옥의 아귀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손을 잡는 대신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에요. 저 먼저 내려가 볼게요. 제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의 호의를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도망치듯 산을 내려와 며칠을 앓았습니다. 그가 가면을 쓴 악마라는 확신이 들었지만 물증이 없었습니다. 동호회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봤자 질투심에 눈먼 이혼녀의 망상으로 치부될 게 뻔했습니다. 혼자 끙끙 앓던 저는 다음 주 정기 산행에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불참했습니다. 그리고는 홀로 동네 카페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혹시 솔리평 둘레길 회원이세요? 한 여자가 제 옆에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입고 있던 동호회 단체 조끼를 본 모양이었습니다. 아, 네. 맞아요. 제가 멋쩍게 대답하자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그 동호회 아직도 서진철 씨가 회장인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아세요? 그녀는 제 맞은편에 앉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1년 전까지 회원이었다가 그 인간 때문에 피눈물 흘리고 나왔어요. 언니,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둬요. 서진철 그 인간, 사람 좋은 탈을 쓴 악마예요.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남편 일찍 보내고 외로워서 가입했는데 처음엔 정말 아버지처럼 잘해주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잠시 어려운데 명의만 잠깐 빌려주면 금방 해결해 준다고. 그 말을 믿은 제가 바보였죠.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비수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명의를 빌려주자마자 대부업체 빚 독촉장이 날아왔고 그 인간은 저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더군요. 동호회에서는 저를 이상한 여자로 몰아갔고요. 그날 저는 제 앞에 앉은 여자의 절규 속에서 제 미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의 경고는 제게 내려진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두려워하며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침 동호회에서 1박 2일로 야유회를 떠난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싶었죠. 저는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뒤늦게 야유회에 합류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겸한 술자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회장 서진철은 어김없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 들어온 미모의 회원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술잔을 채워주며 귓속말을 속삭였습니다. 그의 능숙한 손길과 달콤한 목소리에 순진한 회원은 얼굴을 붉히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려 있던 그때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음식이 놓인 테이블보의 끝자락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외치는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에 웬 방해냐는 듯한 짜증이 스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테이블볼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마치 발을 헛디딘 것처럼 과장되게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나! 제 외마디 비명과 함께 테이블 위에 있던 모든 음식과 술병, 그릇들이 굉음을 내며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닭볶음탕의 시뻘건 국물이 회장의 비싼 등산복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그의 옆에 앉아있던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그곳에서 저는 넘어진 척 바닥에 주저앉아 회장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회장님, 괜찮으세요? 제가 어지러워서 그만. 시뻘건 국물을 뒤집어 쓴 채 멍하니 저를 노려보는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인자한 신사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계산된 그의 무대가 저의 이 작은 반란으로 완전히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야유회는 그대로 끝났습니다. 시뻘건 국물을 뒤집어 쓴 회장의 일그러진 얼굴은 그날의 소동을 목격한 모든 회원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동호회 단체 채팅방은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랬다는 둥, 이혼하더니 성격이 이상해졌다는 둥 저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동호회를 탈퇴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제 목적은 진실 폭로가 아니라 그곳에 뿌려진 의심의 씨앗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유회 때 회장 옆에 앉아있던 그 미모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날 밤 회장님이 저한테만 따로 차 한잔 하자고 했었어요. 선배님 아니었으면 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녀의 말을 시작으로 그동안 회장에게 이상한 접근을 당했던 다른 여성 회원들의 연락이 하나둘 이어졌습니다. 카페에서 만났던 전 회원과 저, 그리고 용기를 낸 몇몇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는 미약했지만 목소리를 합치자 거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동호회에 그의 만행을 알리는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의 사기 행각, 여성 편력, 그리고 거짓된 친절까지. 동호회는 발칵 뒤집혔고 서진철은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 뒤 잠적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연대였습니다. 혼자서는 약했지만 같은 상처를 가진 여성들이 모이니 우리는 강했습니다. 지금 저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걷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회장도 거창한 규칙도 없지만 서로의 보폭을 맞춰주며 걷는 이 길이 저는 참 좋습니다. 잿더미 같던 제 인생에 비로소 제 힘으로 새로운 길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나를 구원해줄 멋진 남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내 안의 용기에서 온다는 것을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거짓된 친절에 기대어 힘든 현실을 외면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작은 의심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을 진정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황혼에서 얻은 지혜와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